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가 해당 정책으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1, 2년만 있으면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로또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로또를 정부가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폭탄으로 던지고 네.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이런 것이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투기를 부추깁니다. 네, 그렇게. 오히려 정부가 여태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던 투기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네. 자, 딱 강남 아파트 본인 37억 원에 샀고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은 뭐 90억 원을 호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본인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춘 분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 가족들의 네. 위장 미혼이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위장 미혼. 네, 위장 미혼, 위장 전입.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나 이쪽에서 좀 입장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4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유사한 사례들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백히 이 가족 실제 살지 않는 가족이 이 청약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거나 그걸 유지하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혜훈 후보자의 그 해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들이 성인이 됐고 혼인 신고를 안 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계속 혼인 신고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청약 신청하고 이틀 뒤에 혼인 신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청약을 위해서 혼인 신고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이거를 뭐 변명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가 과거에 저런 발언을 할 때는 본인의 앞으로 본인이 로또 청약이라고 했으면 로또 청약에 본인이 넣을 생각이 있었으면 저런 발언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하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5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아들을 한 명 장남까지 넣어서 5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74점이 돼서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69점으로 떨어지는 점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청문회 가서 해명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명이라고 할까 뭐 설명이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은 사실 지금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형사 입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실정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토부 장관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최근 미국 출장에서 막 귀국했다. 내용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사안이다.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들과 여러 통화를 해봐도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당장 어떤 조사나 수사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국토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국토교통위에서 많은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서민들이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청약에 그럼요. 그냥 온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결론은 이제 그 강남의 레미안 웬 펜타스 그냥 부정청약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장남이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용산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청약 가점을 결론을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위장 미혼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즘 미국에 출장 가 있으면은 뭐 인터넷이 안 돼서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합니까? 모든 내용이 요즘은 전산으로 네. 부처에서 다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장관의 또 재가를 받아내는 게 요즘 정부 공직자들의 그 업무 패턴인데 저는 저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도 그걸 청문회 당일날 저걸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저는 이혜훈 의원이 이 부분도 상당히 매를 불른 부분이에요. 자신이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 결론은 부동산 3법 이거 잘못해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자신의 재산 정식을 위해서는 그런 부정청약까지도 이게 감행했다는 저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한을 지켜내는 기획예산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로 지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저런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내용 파악 제대로 안 돼 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안이다라는 저런 회피성 답변은 결국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여권의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까지는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 상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이걸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불신과 의혹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안의 성격상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보통 공직자들이 세 가지에 걸리면 무조건 낙마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진학, 병역, 진학.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 세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 대부분 청문회를 통과 못 하는데 지금 부동산하고 병역은 지금 이미 논란이 제기된 데다가 네. 또 아파트찬스 논문 공저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진학 그렇죠.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때문에 이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특히 부정청약 문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아파트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경쟁률 자체가 이혜훈 후보자가 공급을 받은 그러니까 이 당첨받은 그 평형에서 80대 1이었습니다. 네. 그 경쟁을 뚫고 공급이 됐는데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건수가 전체 분양 건수의 40 중에 40건이나 나왔어요.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게 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계속 동거하는 걸로, 왜냐하면 사후 검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토부의 사후 검증이나 이런 데를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국토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청약 취소 가능성이나 형사 입건 가능성마저 있는 사안이에요. 네. 이런 부담을 정부가 임기 초에 아무리 그 인사의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한데 네. 설사 청문회를 간다 하더라도 이 부담을 안고서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 그리고 아들들의 병역 특혜, 특례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화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집에서 7km 떨어져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복무를 했고요.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은 2.5km 떨어져 있는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복무를 하게 된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첫 배정자였다는 부분, 그리고 방배경찰서에서 복무한 셋째 아들의 경우에는 셋째 아들이 전역하고 그 이듬해 더 이상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을 방배경찰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맞춤형, 두 아들의 맞춤형 사회복무 어떤 병역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는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또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드님 병역 특혜 의혹 관련해서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이 현역병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자, 반박하는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양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역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공익근무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점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보면은 그동안의 답변을 보면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독 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중국적까지 포기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취지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논점을 혼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국적
포기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러면은 복무를 그 요건에 했느냐. 맞는 복무를 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하고 지금 삼남이잖아요. 네. 장남을 또 섞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논점을 혼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국적 포기하고 실제로 병역을 어떤 조건에서 복무했는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인이 낙선에서 영향력이 없을 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호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본인의 낙선 시기하고 아이들의 그 병역 복무 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이 어떤 종류로 복무할지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된 시점은 그 현역이 있을 때 아하. 힘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내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현역 대신에 이 공익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 저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